오늘이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기 이벤트 하는 날이라서 인준스타님 오셨어요. 인준스타님 반갑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시죠. 반갑습니다. 인준스타입니다. 그 리누님 그 작업 트레이닝룸에 왔는데요. 리누님 그 먼저 그 다녀가신 이벤트 이웃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리누님 정말 잘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정말 잘해주셨어요. 아, 시점 소리구나. 자, 그 다음에 저기 인준스타님, 백봉님은 원래 말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네 맞습니다. 지금 백봉님 앉아 계시는데 이거 앉아 계셔도 되는 건가 보네. 백봉이 계속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자, 말씀 좀 하게 해주실 거죠? 네, 당연합니다. 네, 백봉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백봉입니다.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이 더 오셨어요. 제 개인적인 권한으로 여기 말뚝님이 오셨습니다. 말뚝님이 오신 거는 말뚝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말뚝입니다. 저는 그림자입니다. 자, 인준스타님 네, 저기 트레이딩 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3년 정도 됩니다. 3년 정도 됐어요? 예, 맞습니다. 3년 동안 예. 단추를 잘못 껴서 네.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헤맸습니다. 잘못됐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수익이 잘 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3년 동안 제 자신의 계좌나 모든 계좌가 꾸준히 손실이 났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기 말뚝님은 기타에 관련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백임자로 있겠습니다. 예, 저기 그 백봉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나를 만나면 나는 이걸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자, 여기는 질문을 어렵게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종목이 있고 그 리노님이나 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종목이 따로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그 대형주 같은 것들 있잖아요. 통신업의 SK텔레콤이나 그런 대형주를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큰 투자자라고 해서 그런 뭐 무거운 주식 뭐 한 달이면 5%도 안 올라가는 주식을 할 거라는 그런 착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큰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보면 등락폭이 되게 큰데 등락폭이 되게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크게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돈이 많은 트레이더라면 그렇게 등락폭이 커서 리스크가 커지는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짧은 종목의 그 좁은 등락률 안에서 수익을 짜낼 수 있는 구조를 제가 돈이 많은 트레이더라면 그 구조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매매를 하고 싶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매매일지 보니까 그런 매매는 단 한 건도 없던데요? 그런 매매일지를 했기 때문에 아니, 매매일지를 나한테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인준스타님이. 예. 근데 지금 방금 한 말하고 예. 본인이 이때까지 매매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걸 바꿀 수 있겠어요? 그 답답한 거를? 그것을 제가 만약에 해내지 못한다면 네. 저는 아마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의 또 3년, 예. 또 3년 예. 계속 시장에서 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트레이더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예, 맞습니다. 안정된 매매를 하고 싶다. 첫째로 맞습니다. 리스크 없고 안정된 매매, 수익이 적더라도 꾸준히 조금씩 맞습니다. 이렇게 좀 성장하는 그런 주식을 하고 싶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신 거죠?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건전한 투자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아,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온 매매를 다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까지는 다 보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급등주라든가 단타 위주의 매매가 거의 예, 100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매매를 왜 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예. 뭐 이런 우량주에 예. 예. 개인 투자자 모든 많은 사람들은 우량주에 투자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흐름도 답답하고 예. 예, 기껏 예, 했는데 기관들 외인들 수급 트릭에 또 당하기도 하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체를 기피하는 거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돈도 못 벌고 예, 시간만 그렇게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예, 돈은 못 버는 대신 예, 리스크가 없는 대신 돈도 못 번다는 결론이잖아요.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예, 예, 근데 그런 매매를 하고 싶어요? 예,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게 왜, 왜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예. 등락욕이 폭이 크고, 그 단타로 막 20% 쫙 오르고, 30% 쫙 오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 식의 투자를 하면, 이게 상당히 큰 보상을 얻는 것 같고, 보상 심리를 얻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우량주 종목, 그런 종목 하다 보면 내 보상 심리는 작은 것 같고, 내가 이 정도 리스크를 감수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률이 작다 보니까, 자극이 적다 보니까 계속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찾게 되는데, 제가 3년 동안 실패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옛날에 제가 스스로 매매를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는데 운이 좋게 수익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자극을 찾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심리적인 이 산맥 같은 것들이 형성돼 있어서, 그런 심리적인 편향 때문에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시장은 어떤 것 같아요? 윤준스타님이 보시기에 네, 한국 시장은 지금 주식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떤 시장 같아요? 미국 시장처럼 펀더멘털에 기준한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도박에 그런 게 좀 있는 시장. 그래서 이제 우량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게 주 목적이네요. 맞습니다. 그죠? 우량주에 투자하고 뭐 우량주에 투자를 하려면 하루 만에 승부가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추세의 방향을 읽어가는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추세 매매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기초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성장 가치가 있는 회사에다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해요. 예. 네. 일단 끊고 오늘 인준스타가 제 대신 매수를 해주는데요. 1200주를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문 완료. 감사합니다. 제대로 됐나요? 아무데나 진짜 찍어도 돼. 자, 체결이 되는 걸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체결이 안 되면 체결이 안 기다리지 충분히. 예. 자, 체결되면 소리 나올 거야. 자, 체결되면 나오네. 영광. 무슨 영광이야. 녹화 영역은 자, 아니면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일정 밴드에다 놓고 내 평단가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이제 물량을 모아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백봉님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에 손절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봉 하나만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구간만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 구간만 조합이 되다 보니까 그거 외에 주식에 더 이상의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이건 우상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물줄기도 바꿔놨다. 그러면 제가 이날 거의 다 팔았어요.
그죠? 여기 이 가격에서 제가 좀 샀습니다. 계속 더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물량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충분히 매력 있다. 여기까지 떨어져도 왜 그러냐? 일단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에 50에서 60만 사놓으면 돼요. 네. 왜? 손절할 거 아니기 때문에. 왜? 이때까지 경험으로 이걸 깨진다면 그러면 이 주식 자체를 아예 잘못 본 거예요. 완전히 100% 잘못 본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여기서도 먹고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 다 매매가 성공을 했다는 건 제대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구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된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 구간에서 자신 있게 그렇게 배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요 구간에서 다 배팅이 됐다는 건 이 구간을 알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구간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네. 단봉으로 가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우상향 할 겁니다. 네. 모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말뚝님은 앞으로 들어가시면 그 뭐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매매하시죠? 나한테 3주 나면 한 달 기다리면 고소장 들어오고 야 네가 좋다고 해서 너는 너 씨 이게 내려가는 거 이거 어떡할 거야? 결국엔 장대 양봉 안에서 이렇게 노는 거. 파세코도 누가 올려줬어요. 그것도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건 장대 양봉 안에 하단에서는요 늘 다시 위로 가려고 하는 관성이 다르고 하는 거 걔네들이 돈을 투여했던 첫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 근데 그 이후 구간부터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자신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왔다는 걸 그러나 장대 양봉이 상한가가 한 번 나왔다 그래서 그 돈이 연속성이 있거나 우리가 50% 80% 뽑아줄 거라는 자신감은 없죠 사실은. 네. 하지만 저 형태, 우리는께서 말씀하셨던 저 갭 상승에 저 노진 돌파해서 물량이 커진 저 부분은 그 매집의 그 출발점이다. 그런 의미로. 그걸 모니터링 해가지고 네. 예 그게 그래서- 만약에 맞지가 않으면 네 저한테 전화하세요. 예 진짜인지 아닌지. 자 네, 저금을 찾겠습니다. 전부 다 매매됐던 종목들이에요. 전부 다 그 구간을 찾아서. 예. 그 구간을 찾기 위해서 요 패턴도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HTS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시장 전체의 지도를 보는 겁니다. 업종하고 업종 중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 예, 이거를 딱 클릭을 하면 오늘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이에요. 재미니 투자, 생코, 거래대금 순으로 딱 나오고 시가총액으로 누르면 시가총액 순으로 나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상위 5개만 거래가 터진, 거래가 활발한 5종목만 보여주는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소형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일반 전기전자, 디지털 컨텐츠, 금융 이쪽에 돈이 좀 들어가 있구나. 이 색깔별로 이거 업종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는 차트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업종을 보기 위한 차트죠. 이런 주사요 설정이 제 매매가 사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하려고 그러죠. 지수도 참고를 하고, 예, 지수 없이 지수의 그 제반적인 여건이라든지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가라든지 그런 걸 다 고려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트레이드의 기본이에요. 예, 그거는 무슨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큰 흐름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자기 종목에만 빠져 살아요. 늘 자기 종목에만 빠져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서 온 거죠. 쉽게 말해서 오늘 수익 얼마, 한 달 수익 얼마. 그거면 만족을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1년 후에 2년 후에 가서 똑같은 모습일 텐데 중요한 거는 이게 늘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데리고 놀 수 있는 거죠, 시장은. 내가 사실 그 정도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랬던 건 시장에서 놀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나만의 확실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창이 2개예요. 하나 뉴스, 하나는 전체 뉴스가 나오죠. 종목하고
네, 오로지 종목에만 집중하게 해서 종목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설정값을 따로 뒀습니다. 재료의 설정값을 따로 뒀어요. M&A 관련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것들. 그러면 신호가 우리 가끔 레코딩 하다 보면 매수 신호 발생 예, 예. 나오잖아요. 내 설정값에 따라서 그 소리가 나오는 정도. 그건 뭐냐면 그걸 매매해라가 아니에요. 예, 모니터링 해라예요. 네, 모니터링.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의 주식은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 주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준스타님이 돈이 지금 현재 어리지만 10억이 있어. 네. 근데 어떤 종목을 내가 5억 원어치를 살라 그래. 네. 근데 딱 봤어. 거래량만 하나 터졌어. 네. 그거 보고 살 수 있겠어? 없습니다. 그치? 예. 똑같은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단타로서 물론 들어가서 2% 먹고 3% 먹고 딱딱딱딱 나오는 그 짧은 매매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산이 정말 내가 100만 원이 있고 1억이 있는 상황에서 50%, 5천만 원은 하다못해 내가 확실한 투자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투자를 하고 내가 일주일 이상 버텨야 되는 이제 인내심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주식을 고를 때 그게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님 입장에서 정말 3억이란 돈을 가지고 있는데 1억 5천을 정말 확실한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중기 또는 단기, 중기. 스윙 안에 중기가 있다? 이게 다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계속 매매들은. 그러면 그게 아무렇게나 사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는 주식 자체가 이 손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서 이만큼 점수를 받았을 때 예,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 시점에 필요한 게 뭐냐? 분차트하고 호가창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때서야 분차트하고 호가창이 필요한 거예요. 매수 결정이 났을 때. 예. 근데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때릴 것 같아. 호가창이 안정화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제 음봉이 나왔지만 예. 호가창은 이 정도면 안정이 1대 1.5 정도의 비율이에요. 예. 어제 정확히 기억합니다. 호가창 혹시 복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매수는 엄청 많아요. 예. 매도는 100주씩이에요. 네. 예. 그건 전형적인 어떤 주식도요. 예. 대부분. 그런 것들에서 매수 시점을 쉽게 그러니까 단타를 위해서는 그런 시점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때 잡아야 되느냐? 자기가 이 종목에 대해서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일정, 저도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건 어차피 몰고 가는 종목이야. 그러면 많이 떨어지면 예, 5천만 원, 1억씩. 예, 그리고 딱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창은 제가 이 창을 했잖아요. 요 창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창을 왜 띄어놨는지. 제가 여기다가 톡 하죠. 이렇게 목이 쫙 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걸 다 대입해가지고 종목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예, 이건 이제 노하우인데요. 예, 이것도 화면번호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보님 메모 잘하시고. 예,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죄송합니다. 알려주기 싫었나 보다. 제가 좀 서두르- 예, 이거는 늘 필수로 왜 저 사람이 이걸 여기다 놨을까는 그거와 유사한 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종목을. 그러니까 검색식으로 걸려오는 것도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2200개에서 늘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많게는 일주일에 2개도 나타나고 한 달에 5개, 6개, 7개도 나타납니다. 그걸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종목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유사한 것들을. 예, 거래량도 예,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이 유사도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사오이. 자기가 드로잉을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몇 개를. 예. 그래서 정보점을 해서 만약에 이 선을 좀 아직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거래량 터진 것들이 있나 하나
하이드로드 쓰고 검색을 딱 하면 이 패턴대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찾아내 보세요. 그럼 거래량 없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씩 거리는데 이것도 공부의 과정입니다, 사실은. 예.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리 그 돈이 들어갔던 종목을 찾아내도 그건 유사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게 차트가 필요한 거예요. 차트 없이 매매하지는 못해요. 유사 패턴을 따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모니터링하고 찾기 위해서 있는 종목들이에요. 아니, 그 기능들이에요, 실은. 그럼 또 하나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알고 계시죠? 프로그램을. 네, 제가 늘 기관하고 메이저들 움직임을 동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창을 필수적으로 봐요. 네, 그리고 창구하고 외국계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를 지정하면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다이아로 바뀌어요. 오늘 한 주도 매수 안 했어요. 신한금융으로 딱 치게 되면 신한금융만 오늘 어떻게 했는지, 덩어리 분량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중간중간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위에서 이거를 외국계 전체로 하면 외국계만 이렇게 딱 잡히게 돼 있고요. 이 상당 프로그램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진 않죠. 예, 프로그램에 들어오고도 하락하는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자리마다 이거는 진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자리마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화살표 방향을 그려주잖아요. 예.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건 이 부분이 이렇다, 이건 오늘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마이너스지만 괜찮다, 또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거는 충분히 이제 직접 겪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찍히면서 오전 내내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양봉으로 딱 마감을 하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아침에 외국인이 매도를 보내놓고 다시 이게 프로그램 순매수로 바뀌면서 양봉으로 뛰어졌다. 그럼 프로그램에서 트릭이 나왔던 거보다 트릭 난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양봉이 나옵니다. 크게. 그러니까 그날을 읽어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을 읽어내기 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프로그램 매매는 그날을 읽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날을 읽어내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근데 프로그램에서 트릭이 나오는 오늘이었으면 내일은 좀 긴 양봉이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트릭 구간에서는. 네. 얘네들이 트릭을 많이 주죠. 네. 근데 그런 것까지도 보고 참고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섹터별로 조금씩 대표 종목만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관심 종목은 대부분 요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요 안에서. 요 안에서 그리고 이런 중간에서 이런 것들 애경유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건 늘 관심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단타를 치기 위한 거는 이 한 칸이에요. 딱 단타를 위한 종목은 여기 한 칸입니다. 저기 메모해 놓으신 건 뭐예요? 오른쪽 상단에? 멋있으라고. 그건 내가 공부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추이를 공부를 하면 공부가 정말 많이 될 거라는 거죠. 사야겠네 지금. 나도 살라고 해요. 저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것도 하나의 내 방법이다. 네. 근데 팔 때 안 알려주세요. 팔 때. 저기 이건 메모장이에요, 제 거. 메모 그냥 그건 너무 좀 고난이 차트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눈에는 2배 이상 나오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냥. 가지고 가면 중장기로, 중기 정도. 매수를 할 거예요. 레코딩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한 번 더 꺾여야 된다. 살짝 꺾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투자하기 가장 좋은 적기가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말중님? 우리나라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통신장비. 통신장비 또. 말중님은 참 아무것도 묻지 말아놨네. 뭐가 있을까요? 정치 관련주. 의료 정치 관련주. 정치 관련주? 예. 대선주는 한 푼 꺾이고 나면 살 거예요. 저가에 남들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거래량 없을 때 톡톡톡톡 모아갈 겁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 영업이익률이 가장 잘 나오는 섹터가 사실은 역배열에 있는 거는 뭐하러 손을 대고 너 주식할 줄 모르는구나. 그거는 산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성장하는 회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식이 안 좋고 시황이 안 좋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상태가 됐지만
다 반응을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나중에 재평가를 받고 나중에 분명히 하면 지금 가격에 아무 가격에 사더라도 나중에 다 이익을 준다. 무조건 이익을 준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차트에서도 얘네들도 기껏 여기 역사적 거래량 한번 찍혀놓고 예. 오랜 기간 있다가 여기 뚫어지면서 이때부터 매매. 백분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좀 못 견디는. 예, 못 견디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확실한 그 구간이 아니게 되는 조건값이 안 맞았으니까 매매 대상은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이나 차트의 유형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사서 가지고 간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한판원을 마무리를 거의 다 지어놨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예,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 정확하게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얘네들. 예. 근데 지지선을 잡고 다시 올라가서 이걸 딛고 올라서는 순간 이게 다 트릭 구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를 하냐면 경력주가 가기 전에 트릭 구간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얘네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스마트폰들. 아, 모든 섹터의 모든 종목을 꼭지를 현대 엘리베이터부터 아난트부터 현대 로템, 현대 건설, 현대 상사를 올리는데 똑같은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스마트폰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개인들 물량을 싹 긁어다가 급파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깨놓고 마지막 지선을 이만큼 깨놓고 이만큼 지선을 깨면 우리는 보통 급락을 하죠. 그죠? 네, 잘 보세요. 기업 이하의 가치 이하로 떨어뜨려놔요, 얘네들이. 진짜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트릭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선인데 요만큼을 모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파동을 만들어서 여기서 4배, 5배까지 딱. 근데 경험주로 오늘 집에 가서 다 펼쳐보십시오.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업종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여기 스마트 머리들은 얘네들 해먹으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스탠바이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는 우리 주위 주식에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목표가까지 무조건 간다. 목표가까지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똑같이 돈이 들어갔지만 아난티도 똑같이 들어오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표시가 딱 되기 시작하고 다 마찬가지지만 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무슨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동성제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크기를 길게 빼지를 못하고 왜 그러냐? 단순하게 생각해요. 길게 뺐으면 어떻게 돼요? 매수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걸 만약에 유닉스처럼 이렇게 더 뽑아내고 다른 주식처럼 아난티처럼 길게 내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스마트 머니의 주체가 높은 가격에 매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하게 되면 그래도 싼 가격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올라가서 이 안목이 하나 찍겠다고 딱 가정을 해가지고 이걸 뚫어내는 순간 엄청난 힘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물량이 잠겨 있으며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도 겁먹지 말아라. 오늘 공은 요거 아니면 여기 망치형 조그만데 망치형보다는 오늘 도지 나올 확률이 거의 91.03%에서 봤을 때는. 그럼 이 구간 내에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사놓고 물량을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매매가 편한 줄 아세요?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큰 틀에서 보고들은 근데 말뚝님은 큰 틀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매매가 되냐면 잘 나가요. 조금 알면 수익도 계좌에 한 2, 3개월 빨간 이제 친구들한테 주식은 이제 그냥 주식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조금만 바뀌거나 그러면 모래성과 같아요. 다 맞는. 왜? 주식을 못 끊는 그 상황에서는 모래성과 같아요. 그러면 그 매매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들어오고 모든 주식은 돈의 힘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매매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순간부터 나머지 잡기술은 그냥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매매를 하면서 조금씩 디벨롭된 스킬도 있을 테고 그거는 세월이 이제 조금 근데 네,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 그게 투자 방향을 결정하지 못해요. 네. 그러나 제일 큰 투자의 방향은 이렇게 돈 들어오는 종목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그 기법이 나와서 양음량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딱 해서 그 이상 올라갔는데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면 꼭 그 방법을 다시 해보시라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지도 말고 적어도 이 구간 위에서 적어도 20-30% 구간 위에서는 팔아야죠. 최소한 트레이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 올라간다고 팔아버리면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날 매매에서도 이날 매매하면서 이거 시가에 팔아야 된다고. 근데 시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4% 5%대에 저는 팔았어요. 그러니까 남들 저한테는 1% 수익이 어마무시해요. 거기까지 먹겠다는 거죠, 일단. 근데 자칫 잘못하면 왜 중가 베팅하는 사람이 갭 이만큼 뜨고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습관이 들면 제대로 된 한 번씩 먹는 거를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되냐면 의견적이고 슬퍼지기 시작해요. 제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백봉님 매매일지를 보고 여기 지금 다 프린트해가지고 내가 메일로도 보고 다 봤어요. 나중에 이제 서랍을 얻어가지고 백봉님 일지 한 번씩 보세요. 백봉님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고 아주 오랜 경험이 쌓여져 있는 속에서도 좋은 매매와 나쁜 매매가 공존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백봉님 같으신 분들은 이 정도쯤 되면은 매매 스타일 바꾸기 힘들고 내가 말을 했다고 해도 그건 근거를 하지만 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갈등과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게 있을 텐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톡 쳐가지고 그걸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임준수님이나 말뚝님은 고통이 따를 거예요. 장대항공 매일 들어가는 거 이제까지는 봤죠. 뭐 오늘 뭐 SB 인베스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장대항공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다 자기 거 같거든요. 돈만 집어넣는. 근데 이 답답한 과정을 몇 달이고 해서 그 이제 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오늘 많은 이야기는 못 해드려요, 사실. 그러나 정말 진솔하게 중간에 이제 조건값이라든지 궁금한 점은 나중에 나를 통해서 물어보면 나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부터 방향은 그렇게 돈 들어오는 종목만을 찾아다니라는 이야기밖에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왜 그러냐?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실패를 하는 거죠. 리스크가 굉장히 작은 매매입니다, 사실은. 이 매매가 리스크가 작은 매매예요. 근데 여기에 왜 리스크가 있다고 사람들이 느껴집니까? 리스크 몰빵하기 때문에. 신용으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있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30에서 40 났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무슨 100% 6%가 아니라 전체에 30, 40 썼어요. 배분해서. 그거는 장이 좋았을 때. 지금은 미수 몰빵이 뭐예요? 훨씬 더 줄여가지고 가는 겁니다. 장이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늘 시장의 리듬에 맞추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백봉님이나 말뚝님이나 이렇게 인베스터님이 오셨는데 한 가지는 얻어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모호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매매하는 이야기를 했고 무슨 이론에 치중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들어가면 아주 혼란이 많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랬으니까 이 봉을 찾으려면 어떻게부터 출발을 하지라고 고민하는 순간 공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봉 나타나면 올려주세요. 맞는지 아닌지 나도 공유할 테니까. 그러면서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매매가 되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해서 확률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게 지금부터.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셔갖고 지금 들어오질 않으실 것 같아요. 담배 하나 피우겠습니다. 그냥 한 시간이랑 시간을 한 번씩 있어요.